어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일어난 사태는 사실상 미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당 안으로 시위대가 몰려들어가자 부통령을 비롯한 상하원 의원들이 대표를 했고, 시위대들이 의사당 안을 점거하면서 사실상 연방의사당을 유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분열상이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연방의사당에서 벌어진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 이 시간에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 특히 네. 뭐 별의별 시나리오로 얘기한다고 잠깐 소개해드린 기억도 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 시나리오고요. 현실에서 뭐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그렇죠. 못했는데요. 네. 어제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 연방의사당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고요. 그 바리케이트 같이 쳐놓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네. 넘어가지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특히 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미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언론사들의 방송사들의 카메라가 다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위대들이 담을 타고 의사당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고요. 이 11월 선거에 대해서 뭐 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 결국 지난 11월 3일 선거에 대해서 네. 부정선거라고 그동안 주장해 오던 사람들이 결국 이제 어제 서티파이가 되면 그걸로 완전히 조 바이든 당선인의 확정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네. 더 이상은 이제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서 대거 워싱턴 DC로 이제 모여들었던 것이고요. 네. 그 사람들이 연방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연방의사당 앞에서 아침부터 이제 집회를 갖고 시위를 벌였고, 거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서 연설을 하고 들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에서 합동회의가 시작이 되고 펜스 부통령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주마다 이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봉하면서 그 결과들을 다 이제 인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인증하는 절차에 들어가자 시위대들이 밖에서 그냥 시위만 벌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결국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네. 네, 들어가 버려서 힘으로 물리력으로 밀어붙여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통령과 연방상하원 의원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의사당 안에 청원 경찰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맞서기도 했지만 뭐 숫자 면에서 이제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의사당이 점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였습니다. 네. 그 의사당 내부에서 총격이 벌어졌고, 지금 뭐 여성 한 명 비롯해서 4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그 경찰들이 이제 시위대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면서 결국 시위대 4명이 좀 숨을 졌고, 또 중앙홀에서 최루가스가, 그러니까 이 연방의사당 내부 실내 중앙홀에서 최루가스가 터지는 정말 우리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수라장과 같은 상황이 이 미국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의사당 안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들이 더군다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라이브로 생중계돼서 뭐 한국에서도 그 충격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는가 정말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들렸고요. 그야말로 이 미국의 현실 분열상을 정말 생생하게 전 세계에 그대로 노출시킨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그런 정말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끼리, 이건 뭐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같은 미국인들끼리 벌인 사실상의 내전이었다. 시빌 워 이런 그 전쟁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런 내전 같은 느낌이 드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네. 저도 뭐 미국 생활 지금 거의 50년이 돼 갑니다만은 정말 제가 생각하던 미국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정말 그야말로 미국이 이제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양길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더 넘어선, 그러니까 아주 할 말을 잃은 그러한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참 안타까웠고요. 정말 너무나 좀 뭐라고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시위는 그 주방위군이 투입되고 저녁 6시부터 워싱턴 DC에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면서 의사당 난입이 결국 제압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뭐 몇 시간 동안의 충격이란 건 정말 대단했고요. 이 괴상한 복장을 한 시위대들이 막 얼굴에 뭘 바르고 괴상한 복장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 의사당 안을 점거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특히나
그 안에 들어가서 연방상원 그 안에 들어가서 의장석에 올라가서 한 왼쪽 팔을 들어 올려서 막 알통을 과시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그것을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은 뭐라 그럴까 이제 이 연방 의회의 어떤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추락했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고요. 또 어떤 남성은 의사당 안에 있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동상에 자신이 가지고 온 깃발을 꽂아놓고 동상에 팔을 두르고 포효하는 그런 모습도 사진으로 찍혀서 좀 충격을 줬고요. 또 상원의원 집무실에 들어간 남성은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는 사진을 찍으라고 자기 다리를 자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정말 뭐 상원 하원 가릴 거 없이 어제는 그 뭐라 이 일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런 그 연방의회, 연방의사당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란 건 알 수 있었지만 참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정말 영화인지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현실 같지 않다. 좀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정말 어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의 네.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네. 미국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렇죠. 참 이게 국제적으로도 너무나 창피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대망신이죠. 네. 상상할 수 없는 일. 미국에서 사실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 가장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종언을 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BBC 방송 어제 워싱턴 DC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볼칸 보츠키르 유엔 총회 의장은 유엔 주재국에서 일어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방해와 폭력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 민주주의의 수치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합법적인 정권 교체를 무산시키려는 폭력적인 시위라고 규정했고요. 어디에서도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충격적인 장면, 민주적인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스틴 트레도 캐나다 총리는 깊은 불안과 슬픔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세계인들 눈에 미국 민주주의가 포위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어제 미국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도 오늘 일제히 탑뉴스로 보도했는데요. 네. CNN이 오늘 세계 주요 언론들 일면을 사진으로 전해줬는데 캐나다의 오타와 선지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습격했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폭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아나키, 무정부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뉴스도 일면에서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시위대들이 조 바이든의 승리를 뒤집기 위해서 연방의사당으로 돌진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연방상원 의장석을 점거한 시위대들 모습을 일면 탑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나이지리안 트리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했고 연방의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의사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더 네이셔널지는 캐피탈 케이아스 그래서 연방의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연방의회에서 벌어진 극도의 혼란이었다 이렇게 전했는데 정말 그 세계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계인도 세계인이지만은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인들 이 내부의 지금 분위기도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격앙돼 있어요. 뭐 아무래도 워낙 큰 일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즉각 백악관에서 내보내야 한다. 1월 20일이 취임일이니까 이제 뭐 2주도 안 남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한다고 끌어내야 촉구했고요. 한다. 대부분의 주류 메이저 언론들이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연방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임기가 뭐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불안감들이 네, 네. 그 정치인들이나 그 주류 사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주도 임기가 남겨놓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무슨 일이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고 반트럼프 비주류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친트럼프 성향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도 어제 난동 사태 이후 오늘 새벽 벌어진 그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I and Trump had a great journey together, but enough is enough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도 한마디 했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어제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서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시위가 아니라 폭도들이었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폭도 있죠. 폭도. 네, 어제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람들은 모두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주방위군 출동을 요청한 사람도 바로 마이크 펜스 그렇대죠. 예, 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도 어제 사태 이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TV 앞에 즉각 나서야 된다. 나서서 헌법을 지키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래서 국민들 왜냐하면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당한 정도의 국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분열되지 않도록 국민들을 설득시킬 책무가 있다. 이렇게 조 바이든 당선인은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죠. 시위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민주당에게 승리를 빼앗겼다. 민주당이 승리를 빼앗아갔다고 언급해서 부정선거라는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분열상이 참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당장 뭐 백악관에서 끌려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20일 취임식이 끝나고 어차피 물러나게 되니까 2주도 안 남았는데 조만간 이제 안 보일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만 사라지면 미국이 그럼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1월 20일이면 사라질 거고 그럼 1월 20일 이후는 우리가 아는 미국, 예전의 미국이 돌아올 텐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자문자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과연 그렇게 책임을 물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안정을 찾을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분열이 심각한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임기 4년 내내 통합을 추구하지 않았고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갈라치기, 소위 얘기하는 갈라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직권을 더 이 파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점은 다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하던 미국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분열상은 굉장히 심각했다. 근데 그것을 정점에 이르게 하고 극대화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과연 해소될 것인가. 근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남은 정치인들의 몫이고 노력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그 안에 들어간 우리가 폭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들도 미국인들인데 그 미국인들이 연방상원 의장석에 올라가고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지럽히는 모습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방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 그렇게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지 권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 뭐 그 시위대들을 전부 다 체포할 것이고 다 색출해낼 것이고 그런 좀 발표가 조금 전에 그 워싱턴 DC 예, 시장과 또 경찰들의 발표에서 나왔지만 뭐 그건 형사적인 처벌할 건 해야 되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권위가 살아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도 분열과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기억하죠? 저도 보도하면서 계속 보도된 기억이 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연방하원에서 하나도 오바마 대통령 정책을 찬성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의 모든 정책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가 있었고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을 계속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반복돼 왔고 갈등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이제 극대화되고 정점에 이른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미 그 전부터 갈등과 분열은 반복돼 왔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화합의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워싱턴 정치권은 이 구호 패키지 사실 이것은 어느 당파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이상을 허송세월하다가 결국 12월 말에 대해서 간신히 합의했고 그 내용도 굉장히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내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조지아주 결선 투표 이후에 $2,000 새로운 추가 그 구호 패키지를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그 선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고 하지만 선거에 대한 어떤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 사람들의 의구심을 만들어준 것은 결국은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책임을 질 부분 책임지고 당파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지금 미국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형편없어졌는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 돌리고 일부 과격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미국의 분열상 이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어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선동한다고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미국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